70년 전 한국 전쟁에서 한미연합군이 평양을 점령하고 북진 통일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중국은 무려 수백만 명의 병력을 투입해 한국의 통일을 필사적으로 저지했는데요. 미국에게 있어 한국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고 유지하기 위한 최우선 동맹국이듯 중국에게 북한은 한미연합군의 위협을 차단하는 방파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북한을 점령하고 동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인 한반도에 민주주의 통일 국가가 들어선다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미국에게 아시아의 패권을 넘겨주고 굴복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통해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자 군사 강국으로 올라선 반면 북한은 김씨 왕조의 독재 때문에 파탄 국가로 전락하며 중국의 지원 없이는 1년도 채 못 버티고 붕괴하는데요. 애초에 북한은 1990년대에 발발한 고난의 행군으로 진작에 나라가 망했어야 하지만 한국과 미국을 두려워한 중국이 경제 지원을 감행하며 억지로 연명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전 세계를 입쓴 코로나 때문에 중국의 지원이 거의 끊기면서 북한은 역대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으며 김정은에 대한 민심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추락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북한의 유일한 돈줄이었던 해외 노동자들의 외화 벌이도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은 유일한 동맹국이자 한국을 저지할 방패를 스스로 파멸시키는 기행을 저질렀습니다. 만약 이대로 북한이 붕괴되고 한국의 주도로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중국으로서는 한미연합군을 저지할 방파제가 소멸하는 것은 물론 아시아의 패권을 통일 한국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북한의 붕괴가 임박하자 중국의 망연자실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김정은은 없는 살림에 열병식을 감행하며 어떻게든 자국 군대를 통합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요. 의외로 북한의 수뇌부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은 수도인 평양뿐이며 나머지 지역은 군벌체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북한이 붕괴되면 내전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당연히 헌법에 따라 북한을 자국 영토로 규정하는 한국은 미국의 동의하에 내전을 진압할 목적으로 아시아 최강의 전력을 보유한 한국 육군이 휴전선을 넘어 북한 영토로 진격할 것입니다. 물론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한 한미연합군은 개전 초기에 모든 공군 전력을 동원해 한국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전부 초토화시킬 텐데요. 이미 북한군은 2000년대부터 육해 공군 가릴 것 없이 전쟁 수행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한미연합군은 별다른 저항 없이 수도인 평양은 물론 북한 전역을 신속하게 장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상전의 제왕이며 한국 육군의 최종 병기인 아파치는 끈질기게 저항하는 북한군의 잔존 병력을 사냥하며 시가전이나 게릴라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아군의 피해를 최대한 줄여줄 것입니다. 또한 한국전쟁 이전엔 한국의 영토였으며 탈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개성은 북한이 붕괴되면 한국군과의 무력 충돌 없이 스스로 한국에 종속될 것이 유력한데요. 그나마 북한군의 유일한 희망인 잠수함 전력도 한미연합군의 폭격으로 지상의 보급기지가 파괴될 것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대잠 능력을 보유한 인천급 대구급 호위함 앞에선 무자비하게 사냥당할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중국도 북한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군은 넓은 영토 때문에 총 5개의 정구로 전력이 분산되어 있으며 한반도와 일본을 담당하는 북부 정구는 중국군 내에서도 최정예로 손꼽히는데요. 그러나 이미 한국군이 북한 전역을 점령한 뒤 중국의 침공을 대비해 전선을 구축한 상황에서 고작 북부 정구로는 세계 3위의 전력을 보유한 한국 육군을 막는 것도 매우 벅찹니다. 거기다 중국의 주적이며 나름 만만치 않은 군사력을 보유한 대만은 물론 최근 국경에서 중국과 전쟁까지 벌인 군사 강국 인도의 존재 때문에 중국은 다른 전구 전력을 동원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생명이나 다름없는 명분 때문에 절대 한국을 침공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을 진압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물론 대부분 나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 러시아조차 북한 지역에 미군이 주둔하지 않는 조건으로 한국의 통일을 지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을 침공한다는 것은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 특히 시진핑이 미치지 않는 이상 조용히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국이 세계 최빈국인 북한을 감당해야 하는 만큼 엄청난 손해가 아니냐고 하실 수 있지만 대략 10년에서 20년의 정체기를 거치면 통일한국은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해지는 현재 인구는
정부는 국력의 핵심으로 평가받으며 저출산 국가인 한국이 언어와 문화가 통하는 2천만 명의 인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 지역엔 영토 대비 엄청난 규모의 지하 자원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하 자원 중에서도 석유와 함께 정점으로 평가받는 히토르인데요. 히토르는 제조업과 조선업, 항공우주산업 등 현대의 모든 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자원이며 세계 최대의 히토르 생산국인 중국은 국제 외교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북한 지역엔 4,800만 톤의 히토르가 매장되어 있으며 이는 무려 세계 2위에 해당되는데 이것만으로도 남북 통일에 필요한 국가 재정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북한엔 무려 세계 4위에 해당되는 430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북한도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예산과 기술 부족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통일한국이 자급자족하기에는 차고 넘칠 정도이며 중동 산유국들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북한에 매장된 지하 자원은 시세에 따라 변동되지만 대략 4천조 원에서 7천조 원의 가치를 보유했다고 평가받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은 자신과 아시아의 패권을 두고 다툴 통일한국의 존재를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에서 가장 가까운 타국 수도가 서울일 정도로 양국은 매우 가까운데 북한이라는 방파제마저 사라진다면 한미연합군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니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번 코로나 사태로 북한의 몰락이 앞당겨지면서 한국의 통일도 눈앞에 다가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 남북 통일이 실현된다면 더 이상 한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협받지 않을 것이며 2000년이 넘는 한민족 역사에서 가장 막강한 국가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